안녕하세요. 저는 터프한 매력을 가진 40대 여성이며 상남자 저리 가라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전 의뢰 이유는 얼마 전에 매우 열정적으로 온몸에 뜨거움을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엄마께서는 시장에서 온 힘을 다해 일해오시면서 우리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유명한 인물이었죠. 오빠들은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는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안했습니다. 운동장을 좋아했고 학교를 다니던 때 오면 엄마와 함께 생선 파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머, 몇 살이야? 말하는 것이 완전 상어런. 사장님의 아들은 하나는 알차게 키웠어요. 우리 집 막내딸인데, 어머 정말이에요. 생김새도 그렇고 목소리도 남자처럼 해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딸 기분 나쁘지 않게 고등어 이거 한 판 사가세요. 이거 먹고 또 오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많이 사가세요. 맞아요. 남자 아이라면 가보세요. 머스마라케스 이거 한 판 사야 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질 거예요. 아닌가요? 아이고, 이 모자람. 아니 이 모녀는 완전 찰떡궁합이야. 이거 한 판 주세요. 아니요.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애를 잘 키우고 남편과 잘 지내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엄마는 남녀 차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만 결혼은 꼭 해야 하고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신경을 써주셨어요. 맛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드셔보고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맛이 없으면 공짜예요. 맛있으면 서비스가 풍성해져요. 여기 구경하러 오세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장사하세요. 내가 손님 다 뺏어 깐다고 다른 사람들이 유혹하더라고요. 제가 손님을 뺏었다고요? 키차네 아니면 다른 곳에 들어가는 손님을 몇 사리를 끌고 왔습니까? 다른 곳에서 살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가들, 확실히 말해주세요.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지매가 내가 손님을 빼앗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고 했나요? 그래서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돈을 받았고 어른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딸에게 욕을 하고 지랄을 부린 적이 있나요? 우리 집 손님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게는 비싸게 대하는데 손님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꾸 짓거리지 마세요. 마치 똥 따는 멸치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고 맹코로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질이 그러니까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타도 내가 든 여자랑은 못 살겠다. 너희 신랑이 날 잡아먹는 것 아니야? 이게 돌아간 건가 싶어 내일로 와라. 멸치니 오늘 너 죽고 내가 죽자. 하이고 무시하지 아이고 어미나 딸년이나 더 된 것들을 보라. 아이고 무시하지 말라. 저희 엄마는 정말 고생한 사람이에요. 회장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20대 후반쯤에 해산물, 생선, 그리고 해초를 사용한 간편식을 개발하여 서울에서 유통업을 시작했어요. 5평짜리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유정수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매번 기차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에서 얼마나 편한 잠을 잤는지 몰라 여기가 내 집인지인지 기차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너무 많이 잔 것 아닌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깨에 기대어 자고 계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어깨를 내어드렸는데 고개가 아프시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실례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유 아니뇨.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경선도 분이신 것 같네요. 티나 사투리가 나시나요? 사투리 듣기 좋은데요. 포항에는 왜 가시는 건가요? 네, 볼 일이 있어서요. 라마, 미안한데 우리 가게에서 식사라도 하고 갈래? 너무 미안해서.
부담 갖지 마. 그래도 그게 아니야. 식사하고 나가. 우리 집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야. 나 기차에서 만난 남자를 거의 끌고 오다시피 우리 생선 가게로 데려왔어. 엄마, 왔어? 누구야? 이 사람은 내려 도와준 분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 도와준 게 없는데. 와, 남자 피부 창피했네. 그러고 끌려오다시피 우리 가게에서 밥 먹었어. 엄마와 나는 그 남자가 밥을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진짜 많아요. 죄송합니다. 물도 꺼내드릴게요. 천천히, 계속, 올해 32살이에요. 아이고, 우리 유정이랑 4살 차이 나요. 궁합도 안 맞고 그냥 엄마 위로 4살밖에 안 되는데 외모는 어떻고 아름은 어떻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차이가 있어도 천생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이 다 맛있네요. 이런 진수성찬은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는 진수성찬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면 정말 잘 해준다고 해. 맞지, 유정아? 엄마 손이 많이 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반찬을 2개 이상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반찬이 너무 많아서요. 젓가락은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접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살기가 힘들었나 보네요. 내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집안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둘이서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일하시고요. 여기 온 것도 공사 현장에 2달 동안 일하는 게 있다고 해서 돈을 벌러 내려왔어요. 엄마야, 옷 잡고 하여 식당부터 거기 건어물 상회까지 다 내놓았는데 우리 유정이가 나랑 억처처럼 보러 가. 우리도 이제 발 뻗고 산다 아닌가 해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바라는 게 딱 하나인데 우리 유정이가 좀 맵시 만나서 시집을 가야 하는데 그게 어렵네요. 우리 유정이가 내 이름을 걸고 회사도 차렸는데요. 요정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엄마, 그런 약을 왜 하는 거니? 아, 만약 우리 유정이랑 결혼하게 되면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유정이는 어릴 적부터 제 신랑은 그녀를 지갑으로 살린다고 말했지. 웃음, 맞아, 정말 그랬어. 기차에서 만난 그 남자는 정말 꾸밈없이 순수한 존재였어. 일용직을 하는 사람인 줄은 믿을 수 없게 하얀 피부와 맑은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은 나를 처음으로 쿵쾅쿵쾅 가슴이 뛰게 했어. 나는 돈만 많고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람은 마음이 곱고 선해야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부럽겠지. 관상쟁이 아니고 그냥 머슴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편하더라. 자네는 자랑 좀 해보고 엄마가 제대로 때려줄 텐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게 뭔가 되는 것일까? 엄마 안 때리라고 하면 그것도 안 받는데 그 사람의 공사 현장을 알아차렸지. 엄마는 매일 점심때마다 산에 도시락을 싸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게임상 자리에 김상철이 누군가 찾아왔냐고 물으니 나 여기 있어. 상철이 총각이야.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야? 응. 점심은 잘 먹고 일하고 있는지 내가 마참 내려고 안 와서 좀 다투었다. 그래서 일하는 중이야? 엄마는 분홍색 보따리를 3개나 챙겨가고 도시락을 열자 공장 일꾼들이 입을 딱 다물고서 있었다. 떡과 함께 부었어요. 아니요. 아들이 힘들게 노력한 만큼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 중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네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나요? 상철 씨? 정말 효도해야겠어요. 당신과 닮았네요. 우리가 닮았다고 하네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비장모로 예비장모님이네요. 상철 씨 좋은 분처럼 장가 가겠군요. 아니요. 더 이상 그런 얘기 말고 드시고요. 우리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엄마의 큰 사랑으로 말이에요. 서울에서 포항으로 원거리 연애를 하면서 결국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요. 여기요. 좀 놀라시죠 아니에요? 참, 상관없다고 하니까 유정아, 화내지 마. 내가 미안해 말만 하면 화낸다고 하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상철 씨,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알겠어. 들어가자. 너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상철 씨를 보면 저렇게 착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했죠. 그런데 상철 씨의 유전자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상철 씨는 어머니를 아주 똑 닮았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만났네요. 우리 상철이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참 훌륭했네요.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우리 집에 오다니. 상철아, 엄마는 믿기지가 않는다. 엄마 또 오신다. 내가 뭐 잘못했나와 오시노. 너무 좋아서 유정씨 보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엇을 보라는 거죠? 어머니, 내 사투리 말씀이 아닌데요. 웃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웃으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이군요. 제가 사투리를 몰라서요. 아닙니다. 서울말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한 가정이 되었어요. 제 삶에서 마음이 뛰게 한 4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결혼 후에 제 비즈니스를 도왔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일을 다 도맡아 해주었어요. 여보, 출장을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힘든 것은 정거장 시키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물건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한번 남의 손 빌리면 사람이 게으러지잖아. 우리 회사 일인데 내가 해야지. 아니, 밑에 직원들이. 당신이 내 남편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만 시키냐고 뒤에서 욕하는가 보더라. 나도 솔직히 당신이 관리만 하고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는 우리 하면 돼. 남편은 정말 성실했고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 달려와 제 일까지 할 정도로. 절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성실하다면? 시어머니는 절약 정신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엄마께 도움을 주며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은 따라갈 수가 없었죠. 어머니, 왜 보일러를 다 껐어요? 오늘은 영하 10도래요. 감기에 걸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이보다 더 추운 날도 있었는데 겨울에 불 한 번도 안 껐고 살았어요. 걱정 마요. 또 하나, 솔직히 말해서 3명이 같이 사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에서 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자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세요. 혹시 우리 회사는 매우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알지 않지만 너희 둘은 얼마나 고생하며 돈을 벌어오는지. 만약 노인분이 혼자서 가습이나 축내 냄새를 피우고 계신다면 안 되죠. 아껴야 합니다. 어머니는 보일러도 빵빵하게 사용하시고 싶은 건 마음대로 드시고 싶은 건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면 인생이 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호화로운 삶을 바라보게 될 며느리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게는 좋은 집에 살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유정아, 감사해요. 당연한 것이지만 자식이라 그렇죠. 그러니 어머니를 너무 아끼지 마시고 쓸 때는 쓰고 살 때는 사세요. 그럼 충분해지실 거예요. 많이 힘들었었죠. 말만 해도 고맙다고 고마워. 시어머니는 늘 일만 하시다. 이렇게 쉬는 게 마음이 항상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계시지 않고 청소하며 빨래하고 밑반찬까지 하신 채 한 번도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신다며 저희 퇴근 시간이 돼도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다 오셨어요? 아니, 그냥 산책 갔다 왔다고 하시며 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괜찮아, 아이고. 너무 많이 걸었나? 피곤하네. 내가 아침에 반찬 해놨으니 저녁 챙겨 먹고 해라. 알겠지? 괜히 걸으면 큰일 나. 시어머니는 오매불망 저희를 위해 매사를 생각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우면서도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보, 내일 포항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안 가는 날이잖아. 그런데 제품 공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나 봐. 진짜로 큰 문제는 아니고 내가 체크해서 가르쳐준 후에 오면 될 것 같아. 내일 갔다가 금방 올 거라고 해. 그리고 일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어. 그러다가 힘 좀 센데 힘이야. 너한테만 집중하면 돼. 아, 힘쓴다는 말은 그렇게 일하다가 힘을 내게 됐다는 거야? 어쨌든 사례들은 그 생각밖에 못 한다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와, 이렇다니 참 부끄러운데 불 끌까요? 다음 날 남편이 포항에 간 뒤에 저는 오랜만에 서울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식당들을 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면서 고객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했죠. 정 부장, 이번에 가는 집이 우리와 거래하는 것은 처음이지. 네, 횟집인데 이번에 우리와 거래하기로 한 집입니다. 한번 가보자. 첫 고객인데 인사는 꼭 들려야지. 우리와 첫 거래한 집은 3층 건물로 된 큰 횟집이었습니다. 유명한 횟집이라 손님들도 많았고 종업원 수도 많았죠. 자, 요정 수산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계시나요? 아, 네, 잠시만요, 사장님. 아, 이렇게 봐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이에요. 우리 제품을 이렇게 주시고 한 번도 인사를 못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럼 오셨으니까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아닌데요. 정 부장님 같이 들어가서 점심 먹으세요. 사장님은 제가 왔다고 푸짐한 점심을 차려주셨고, 저는 특히 저희 건어물로 만든 반찬을 집중해서 먹어봤습니다. 사장님의 반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 제품이 좋으니까 맛도 좋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요? 어느 순간 정말 맛있네요. 원래 조리집의 반찬은 맛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찬 이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찾아와서 반찬 맛을 되찾았어요. 솜씨가 정말 훌륭하죠. 우럭무침 좀 더 가져올까요? 여기 우럭무침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주방에 계신 분들의 솜씨가 정말 뛰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럭무침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머니, 그러면 반찬 이모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로 되십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왜 이렇게 하시나요? 집에서 쉬시라고 그만 이야기하셨는데 이러다가 다시 아프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왔어요. 저도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무엇이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분이 박 사장님의 시어머니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회사 회장님이시죠. 아이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합니다. 전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미안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드램이라고 모르셨어요.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반찬뿐이라서 용돈을 벌경 가본 거예요. 어머님이세요. 어머니께서 제게 사투리로 말씀하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정아. 제가 용돈도 주고 다 해주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면 제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며느리도 자식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대접받고 사셔도 누구도 뭐라 못합니다. 지랑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는 일하러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면서 며느리를 괴롭힌다던데 제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아까워하셔서 못 쓰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세요 회장님이라고 해버린 거죠. 며느리로서는 사장님께서 회장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어머니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 봐요.
내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역 사람들한테 회장님이라는 소문 내다니까요. 당신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집은 우리 집 말고 없다고 생각해요. 고맙다 해야겠다. 그렇게 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맨날 같은 스웨터나 목이 안 늘어진 티셔츠만 입으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 골라 선물했어요. 그리고 백화점을 둘러보다가 명품 백매장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머니께 변변한 가방이 없으셨고 매일 비닐봉지에 돈을 넣고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지갑을 사드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이 편하다며 선호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명품 백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최악의 저하가 얼마예요? 아, 저거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컬렉션에서만 공개됐던 거예요. 파리에서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6가지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손님과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벗어나는 사람이며 맨날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나와 어울리나요? 아니요. 옷을 빼곡하게 맞게 우아하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알람방에 앉아도 괜찮은가요? 적어주세요. 제가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 드릴 겁니다. 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명품 가방을 사다니 그 손님은 처음 봤어요. 전부 자기의 명품 가방만 사고 신세가 많지만 너무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부모님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좋은 명품 옷을 주더라도 등산복이 가장 편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산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우리 며느리가 오늘은 사투리를 안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담원이어야 합니다. 네, 이제 어머님도 다 떨어진 옷을 입지 말고 이렇게 좋은 옷과 가방을 가지고 다니세요. 아이고, 이게 얼마인가요? 이걸 다시 환불해야 해요. 옷은 그냥 걸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옷이 필요한지요? 어머니, 지난번에 제 말 기억하시죠? 이제 대접받고 사셔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건 좋은데 이건 너무 비싸서 환불하지 말아주실래요? 가격표 다 떼지 말고요. 환불도 하긴 해야겠어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통 큰 것을 알아놓아야 해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곳에 돈을 쓰지 말라고. 이해하시죠? 지금은 너에게 받은 만큼 대접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그리고 어머님, 우리 회사 회장님이 되신 걸 아시나요? 회장님 예비가 말 안 했나 봐요. 진서희 회장님 며느리는 사장님이시니 당연히 어머님은 회장님이세요. 진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이니까 회장님처럼 사세요. 아이고, 별소리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회장이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겠죠. 만날 때는 이모 상대적으로 저기요라고 부르던 시어머니, 전 꼭 시어머니를 회장님으로 호칭해야죠. 제가 만들어 드리려 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운영해주신 시어머니 덕분에 가능했어요. 당연히 회장님 자격을 충분히 누리실 자격이 있다는 판단에 시어머니 명함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진짜 회장님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친구도 명함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사실 시어머니를 우리 회사의 회장님으로 생각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정말로 회장님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새로 출시된 제품에 대해 시어머니의 의견을 자주 듣지 못했었는데 그때마다 고객들의 반응이 꽤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생산할 때 잇몸이 계속 가려웠어요. 가시가 찔려서 정말 불편하네요. 게다가 생선은 한 마리씩 작게 써서 넣어야 하는데 이를 개별 포장해 둔다면 요즘 엄마들 사이에 인기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묵은 정말 대박이죠. 역시 음식을 잘 만드시는 우리 어머니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네요. 유장, 혹시 화났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어머니께 화를 내기라도 한 거예요? 너는 또 사투리를 쓰니까 화나면 사투리로 말하잖아요.
어머니님은 매우 좋아하시면 사투리가 가끔 튀어나오신다고 해요. 농담이에요. 이제 우리 며느리의 사투리가 익숙해서 듣기도 좋아한다며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사투리를 다 안다네요. 어머니가 사투리를 잘하신다. 어머니에게 있어 유일한 외출은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고양시 출신이라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올해도 모임 날짜가 다가오자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애들이 다 모인다는데 저번에는 순위가 빠져서 속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 엄마는 이번에는 어미가 사주신 옷과 가방을 들고 나가셨다. 요즘은 엄마 연령대에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다. 엄마도 참 이러면서 웃으셨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참 모임에 참석하시러 나갔다. 그날은 바빠서 일찍 출근을 하고 친정 엄마가 올 때라고 하셔서 기차역으로 향하셨다. 대웅 나가야 해서 사들여드린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이 왜 이리 정신이 없는지 몰라서 어머님을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용돈만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받으셨어요. 네, 하지만 왜 이리 많이 용돈을 주시나요? 어머니가 오늘 친구들과 간담을 놓아서 돈이 필요한 건가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진세 회장님이시니까 화려하게 돈을 써야죠. 참 어머니, 사드린 옷과 가방은 오늘 꼭 들고 나가셔야죠. 아, 그렇죠. 반드시 들고 가야겠네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유정수 회장님이라고 말하셨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실컷 놀고 있는데 명함도 들고 가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어.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따가 사도 얼음 꼭 집에 가져와. 내가 반찬도 준비해놨으니까 집에서 식사해. 알겠지? 응, 그럼 이따가 집에서 만나자. 시어머니는 모임 장소에 도착했고 반가운 고향 친구들을 만나니 어머니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순이야, 나는 이번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꼭 만나야지 했어. 잘 지냈어? 그래서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잘 봤다며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이제 돈 걱정도 없이 산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고 해. 서인이가 그동안 고생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 보람 있는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집에 와서부터 우리 가족 사업도 잘 풀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정수사한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왔고 대형 백화점에서 일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마구잡이로 말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시댁이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에게 손대지 않고 그저 밥을 해주고 마음 편히 지내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호감을 좀 얻으려는 것 같아요. 용돈을 받았어. 부러워.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어? 치살기 바빠서 시어머니에게만 살아 심고만 한다더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이번에도 아파트 평수를 늘린다고 땅을 팔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더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완전히 강도나 다름없어.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나?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그만큼 더 감싸 안아줘. 감싸 안아준다고 하다가 지금 개털이 되게 생겼어. 어머 어머, 저기에 라다 어머, 쟤 또 넣었네. 얼굴이 터질 것 같다, 그래? 야, 뭘 넣었는지 알아? 보톡스 저기 집에서 보톡스 중독이지 않아? 야, 오늘 걸치고 온 것만 1,0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 1,000만 원짜리 집에 나이 많은 영감이 되겠다. 하나 물어보더니 재혼을 하더니 완전 기세가 하늘을 찔러. 안 그래도 싸가지 없는 게 말이야. 시어머니 고향 동창 중엔 아주 눈에 띄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시어머니와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달랐죠.
타고난 것부터 금수저였고 남편이 사업만 하다 병으로 죽자 바로 20살 차이 나는 아버지 뻘이랑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샀다고 하더군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명품이었어요. 아마 반갑다, 야. 순이야, 들어오는데 넌 나 줄 몰랐잖아. 아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너 관리 좀 해야겠다고 하고. 처음 널 보는데 너는 누구처럼 성형에 관심이 있는 거니? 없어서요. 성형하면 뭐 해요? 처지면 또 하고 또 하고. 난 그런 삶은 싫어요. 승리야, 그만해요. 에라야, 반가워. 정말 너는 날이 갈수록 젊어지네. 타고난 것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얼굴에 돈 좀 썼지. 그런데 서희는 아직도 그 집에서 사나? 아니, 이제 이사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 그래요. 동네가 어딘데? 그냥 저기 있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다니. 예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져요. 너 도시락도 못 싸워서 맨날 애들이 밥 모아서 주고 가방 찢어지고 비 오는 날 교과서 떨어지는 것도 몰랐지. 너 걸어갔잖아. 기억나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었지. 그렇지. 현재도 그렇지 않니? 지금은 소위 며느리가 절다는 거야. 돈 많은 영감을 따라서 시장 팔자를 고치는 건 아니야?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팔자를 고쳐? 순이야, 그만 좀 해, 애라고. 너도 그만해야 돼, 서희야. 내 얘기가 틀리냐? 너도 거지같이 산 거 애들이 다 아는 얘긴데 말이야. 그래, 나는 돈 많아서 내 남편 덕분에 잘 살아. 그래. 다 그래, 포기하지 않는 건 나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 모르겠지, 서희야? 너, 아이였을 때부터 거짓말이 늘어서 넌. 며느리, 잘 다녀왔니? 꼬라지도 조금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니? 요즘에 누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완전히 70년대 옷 아닌가? 내가 이렇게 다닐 필요 없는 것 같아. 며느리야, 욕먹이게 다니고 있는 거야? 아니, 말로는 며느리를 잘 봤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은 지질 같고 궁색한 것 아닌가? 너희 며느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시어머니가 이런 꼬라지로 다니는 건 보기 싫다. 내가 바보 같아서 지금 며느리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니? 봐봐, 내 며느리, 너 몰래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닌가? 그 애야, 우리 며느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나한테 잘하는 거야. 그 말은 좀 거북하게 들릴지도 몰라. 난 너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가서. 며느리는 누구야 물어보면서 다 좋다고 할 텐데 시어머니한테 쓰는 돈은 아깝다고 하겠지. 우리 자식들은 그런 종류가 아니야.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70세가 되는데 그 가방이 뭔데? 20년 전에 그 가방을 본 것 같은데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건지.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은행 말라집 스타일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차려주면 시어머니가 거짓말가지로 나다니게 두는 게 제정신인지. 너 말이 점점 더해져. 솔직히 말해, 여기 나온 사람들 중복은 다 며느리 있는 중산층으로 살지만 넌 평생 그렇게 추잡하게 살고 있으니 우리 소속에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어. 얘들아, 그렇지 않아? 만약 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시어머니의 친구든 뭐든 완전히 망가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부터 일하느라 바빴고 서울 길을 모르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몰랐죠. 서울은 살기 힘든 곳이라 무신 사람이 많아요. 예전 속담에는 서울에 가면 진실을 밝힌다고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영혼까지 흉내를 내면서 놀라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어디에나 있지 않나요? 그냥 옛말일 뿐이죠. 오늘은 시어머에 동참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용돈을 들여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여자 며느리가 용돈으로 밥을 살 만큼 포장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좋은 것은 어디 있을까? 며느리도 있고 뭐도 있어서 내가 매일 희생해야 할 것 같아. 오빠에게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모임 장소가 어딘지 여기서 멀지 않고, 그리고 다시 돈 아깝다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려 하는 지금의 길이었으니 함께 가졌어야 했겠지. 네가 아침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나왔다고 하는구나. 친정어머니가 말하셨던 대로 시어머니가 계신 모임 장소로 가게 되었어. 제 상상대로였지.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를 회장으로 만들어주셨다면 명함도 돌려줘야 했을 텐데. 시어머니의 동창들이 제가 산 옷과 가방을 보며 부러워하며 한꺼번에 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 상상과는 매우 다르게 힘든 처지에 처해 계셨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알아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다 같은 친구들인데 옷이나 가방이 어떻든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있겠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래야 할 게 없어. 지난번 같은 나이 모임에 참여하라고 권유해줬더니 뭔 감정 씀씀이 이렇게 우릴 동참 모임에서 격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 너 때문에 우리 인식도 웃긴 상황이 되고 있을지 몰라. 그게 내가 말하는 감정 씀씀이야. 넌 그냥 동참 모임에 나오면서 평소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배를 채우면서 거꾸로 불쌍한 여자들을 비웃는 입이야. 성가시게 군다. 이런 얘들아, 집에 가서 가방 좀 봐. 저게 딱이야. 인형 같은 새끼야. 내 말이 틀려서 그러냐고. 그랬다이 우락할 거야? 아, 뭐야. 네가 뭐길래 우리 남편에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얼굴은 뭔데 대가리처럼 생겨킨 얼굴인지. 얼굴이 돈으로 채 발랐다고. 야, 너 나한테 몇 대 맞으면 이게 더 팽팽해질 거라 한 맞아 볼래 이거를. 안 두면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들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보이네. 잘난 척하면서 지랄하는 거 보소. 내 살다 이런 정신없는 옆에 처음 봤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포항 사람이래. 벌금이 주디를 내가 오늘 확 맞찢어 죽일 거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입내나 퍼뜩.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누구냐고요? 어머. 사부인이신가요? 사부인입니다. 그래, 이 여자야. 내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우리 사촌한테 막말을 하니? 돈이 있으면 나가. 돈? 그거 내 돈이 많다. 그래도 나는 너처럼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빚은 있다. 카이, 내가 시장에서 생선 아가리만 수천 마리를 찢어봤다고. 네 아가리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털어봤다. 안 해. 나 보톡스 맞은 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엄마가 아가리 하니까 이분이 놀라실 거야. 아가리 찢는 것은 인자로서 그만하자. 많이 했다. 아이가 봐라. 싸가지 없는 아줌마를 내가 어제 예쁘고 아니면 머리 했네.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한 거야 먹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 어릴 적에 시어머니의 친구 머리를 잡아 뜯었어요. 친구들 머리채를 조금 잡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라 약간 가죽 껍질을 벗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랄까 가짜 머리가 아니라 완전 대머리야. 어머, 웃으면 안 돼. 너무 웃겨? 하하하. 골 좋았어? 한 번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수희야, 너 사돈이랑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봤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횟집 사장은 바로 우리와 거래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처 사장이었던 분께서 우리 제품을 매우 칭찬하셨는데 그마저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빨리 신고하라고 합니다. 엄마가 말했듯이 거래를 하는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정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여달라고 어머니는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또한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고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니 확실하게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하네요.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내가 주었던 명함 뭉치를 꺼내셔서 시어머니 친구들의 얼굴에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들은 떨어진 명함을 보고 모두 놀라셨죠. 어머나, 진짜 회장이라니까요. 진짜, 서희가 유정수산 회장이었네. 세상에,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에라 참, 저게 자꾸 동창회장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저 여자가 정말로 우릴 가만히로만 봤네. 야, 박예라, 너 오늘부로 동창회에서 제명이야. 앞으로 우리 동창회에 나올 생각하지도 마, 알겠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지. 아니, 왜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회장이야. 이게 아니지. 좀 더 알아보자. 야, 며느리는 남이야네. 아들은 아직도 취업 못하고 막노동만 하고 다니고, 우리 아들은 아닌데, 우리 아들은 사장이라고. 솔직히 여자가 돈 많으면 남자 잡기 쉽다더라. 며느리도 그럴 거 같을걸, 지금이야.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애교를 떨지만 며느리는 피 하나 안 섞인다. 남이라고 변변치 못한 아들을 내세우지 못해서 며느리랑 사돈을 내세우는 거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참내 누가 동창 모임에 사돈 불러서 싸우냐고 했잖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별지랄을 다 떠내니라고.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야? 뉴스 꼬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때 남편이 나타나서 저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어. 상철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여보야, 어머니 모시러 왔다가 밖에서 듣는데 치가 떨려서 이거 봐. 오늘 진서희 회장님 아들이 절대 용서 못하니까 빨리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아이고, 회장님,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이성을 잃으면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의 마음으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 회장님 제품을 안 받으면 장사를 못하니까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엄마, 빨리 무릎을 꿇어. 빨리 내가 왜 엄마, 너 정말 나를 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빨리 꿇어. 결국 시어머니에게 욕을 한 친구는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손발이 다 닳을 만큼 빌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니 저런 엄마 밑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왔던 것에 고맙다고 생각해. 아들아, 내가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착한 아들로 커서 참 잘 키운 게 고마워. 내 뱃속에서 그런 착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기에 이해할 수 없어. 야, 이젠 조용히 해. 아직도 그런 태도를 멈추지 못하네. 아가리를 닥쳐. 진정, 엄마는 힘이 가득한 채 시어머니 동창에게 얼굴을 때렸고 여자의 가방까지 찢어버렸다. 그리고 에라, 아니, 점례야 너 이름을 바꾼 게 아직도 난 적응이 안 돼. 에라, 그 이름 써야 하니 좋겠지만 너 알겠니 엄마? 빨리 가져와. 야, 내 가방 다 찢어졌어. 짝퉁인데 왜 저렇게 소중해 엄마?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그래서 우리 모녀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시어머니가 면목 없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해. 어디에 막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어머니, 저랑 가짜 폰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체가 명품인데요. 맞아, 엄마. 그날 이후 우리 두 집안은 더 화목해졌고 전에 살다가 얼마 전에 예비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되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이 그대로 내 자식에게 돌아갈까 봐 부모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세상에 대해 더 감사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의 내면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제가 아무리 사장이라 해도 저는 건어물을 파고 생선을 팔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제 모습도 그리고 지금의 모습도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빛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모두 당신을 부러워할 것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